자, 저번 시간에 복직근을 하면서 좀 복근에 대한 약간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복직근이 중요한 것은 최전굴의 메인 근육이라는 것, 주근육이라는 것, 최전굴이라는 것은 몸통이 굽혀지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 몸통이 굽혀지는 거하고 고관절이 굽혀지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라사나 준비해 주세요. 자, 한라사나를 하면은 처음에 다리를 올리지요. 보이시죠? 한라사나 다리 올리고 더 완전히 직각을 올리면 요거는 고관절을 굴곡시킨 거지요. 고관절을 굽힌 거지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갑니다. 요때부터는 체전굴이 일어나는 거죠. 몸통이 말리지요. 그러니까 체전굴이라는 건 몸통이 말리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되고 돌아올 때는 자, 손 짚고 돌아옵니다. 말렸다가 요 시점부터는 풀리죠. 말렸다가 요 시점부터는 풀리고 그다음에 이제 발을 내리고 이렇게 진행이 되지요. 그러니까 요 할라사나 파시모타나사나 이런 동작은 체간 몸통도 말리고 그다음에 굴곡이 일어나고 고관절 굴곡 그러니까 몸통 굴곡과 고관절 굴곡이 동시에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근데 반대 몸통하고 고관절이 반대가 되는 예를 보여드릴게요. 몸통과 고관절이 반대가 되는 것.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마스야아사나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면은 반대가 돼요. 음양 동작을 따지면 할라아사나와 커플 동작, 음양으로 서로 반대되는 동작이 마스야아사나지요, 그렇죠? 그러면은 마스야아사나 해볼까요? 그냥 아니요. 쉬운 걸로 다리 뻗고 양손 골반 밑에 넣고 엉덩이 밑에 넣고 그 다음에 몸 들어 올린 다음에 자 요렇게 하면은 몸은 구부리지요. 몸통은 구불했지요. 신전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기서 다리를 위로 올립니다. 요렇게 하면 고관절은 굴곡이지요. 그러니까 할라아사나하고는 또 다른데 몸은 구불하고 다리는 굽힘을 낼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혹시 고관절의 움직임과 그 다음에 몸통의 움직임을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고관절과 몸통이 같이 말릴 때가 있고 따로 움직일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저번 시간에 했던 것의 핵심 내용 동작을 통해서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자, 앉으세요. 빠치모타나 아사나 해보겠습니다. 빠치모타나 아사나 할 때 이제 이 고관절을 많이 쓰느냐, 몸통을 많이 쓰느냐가 포인트가 다르다고 이야기했지요. 자, 골반, 고관절을 많이 쓰는 전굴 해보겠습니다. 자, 쭉 몸통 펴서 몸을 펴서 내려가면은 아직 중간쯤 머물러 주세요. 몸 펴고 손은 쫙 뻗고 앞으로 조금 더 뻗고 나가고 펴고 자 이렇게 하면은 복근을 최대한 적게 쓰면서 빠치모타나아사나 한다라고 했지요. 복근을 가능하면 안 쓰면서 하겠다. 고관절에 타겟팅 하겠다. 이거지요. 보면은 그러니까 몸 펴기를 쓰겠다. 이제 몸은 편다 이 말이죠. 펴기를 최대한 유지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점점 내려갑니다. 펴면서 내려가서 막판에 말리게 만드는 것.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게 고관절 위주의 골반과 고관절 위주의 스트레칭이라고 이야기했지요. 동작이라고 이야기했지요. 자, 그 다음에 일어나서 몸을 말면서 쭉 내려갑니다. 말아서 복부를 말아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복부를 말리는 힘을 더 사용하려면은 턱을 약간 당겨서 잘난다라 반다 목 수축을 하면은 복부 반다 복부 수축이 더 많이 이루어지지요.
그리고 깐다에 호흡과 에너지를 집중하려면은 목수축을 할수록 깐다에 집중이 더, 단전에 집중이 더 잘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지요, 보면은. 그래서, 자, 휴식 일어나세요. 여러분들한테 저번부터 이야기 드렸지만은, 무드라를 좀 친근하고 가깝게 이해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턱의 각도가 무드라잖아요. 무드라의 요소라는 턱의 각도, 턱이 아니고 제가 경상도라서 턱이 아니고 턱의 각도가 무드라의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반다가 무드라의 한 종류거든요. 무드라는 뭡니까? 무드라는 에너지 조절이죠. 에너지 조절 기법, 에너지 조절 행법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 중에 특별한 것 세 가지를 호흡 시 사용하는 특별한 무드라 세 가지를 묶어서 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반다, 복부반다, 회원반다 이렇게 되니까 전굴 특히 자세할 때는 목과 턱을 어떻게 턱과 목은 결국 턱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목과 복부를 어떻게 쓰는가가 요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 에너지 조절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에너지 조절에 대한 기법이 없이 아사나를 하면은 하타 요가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이야기 드렸지요. 그러나 하타 요가라고보다는 체조예나 스트레칭, 조용한 스트레칭에 가깝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중요했던 게 살라 아사나 시의 원심성 수축과 구심성 수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지요. 원심성 수축과 구심성 수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렸죠. 나중에 요가 테라피 갈 때도 원심성 수축을 이용한 역전행법 이런 게 가장 뭡니까? 좀 어려운 테크닉 아니면 고급 테크닉이라고 이야기 드렸지요. 자, 다리 올리고 장요근 근력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한참 그럴 나이야. 끊을 때, 음, 자, 들어 올리고 그럼. 딱 요때 스탑. 음. 요때 어느 하복부죠. 특히 하부복직근 사용하지요. 하부복직근. 그 내가 그게 다음 아니고 턱근 듣고 올릴 있어. 때 중부복근 사용하지요. 더 올라가면은 상부복근. 근데 이거는 전부 다 어떻습니까? 길이가 짧아지는 거. 길이가 짧아지는 근력을 쓴 거지요. 그 다음 넘어갔다가 자, 돌아올 때 보겠습니다. 돌아올 때, 요때는 말리죠. 말리고, 요때까지는 말렸으면 이제부터 펴지는데, 상부 풀고, 중부 풀고, 하부 풀고. 자, 원심성 수축이 무슨 말인가 하면, 복근을 안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툭 떨어져요. 툭 떨어져 버리는 거죠. 복근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잡아서 천천히 놓아줘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근력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심성 수축이라 그랬죠. 원심성 수축은 주로 어디에 쓰냐? 중력에 저항해서 떨어지는 속도를 조절할 때 씁니다. 자, 팔이 여기서 근력을 이렇게 안 당겨주면은 이렇게 되지. 근데 이렇게 되지요. 근데 얘가 천천히 힘을 빼줘야 속도 조절이 되죠. 속도 조절. 우타나아사나 할 때 천천히 앞으로 숙인다는 것은 뒤에서 등 근육들이 허리와 등 근육이 잡아주고 있어야지 천천히 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심성 수축과 원심성 수축을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테라피에 있어서는 고급 동작은 원심성 수축을 이용하는 테라피가 많다. 요거 이야기 드렸죠. 그치요? 그리고 복부의 앞통점, 복직근의 앞통점은 등 뒤에 허리의 통증을 만들어낸다. 요거 이야기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위장이 안 좋은 것 같은 증상하고도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요런 동작들을 위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작 하나를 더 복근을 사용하는 것으로 했던 게 뭐냐면 골반 올리기였죠. 무릎 구부립니다. 무릎 구부리고, 자, 복근을 사용하면서 올라오는 경우.
그 다음에 처음부터 둔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저번에는 복근을 사용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펠비컬, 골반 말기를 넣어서 하는 거였죠. 1차 골반 말기, 스탑. 밑에서 싹 말아 올렸죠. 치고를 말아 올렸죠. 어느 근육 썼습니까? 하부 복직근. 하부 복직근은 보통은 오늘 이야기 드리겠지만 가장 안쪽에 있는 근육이 복행근이에요. 복행근. 그래서 복행근이 코어 근육이죠. 코어 머슬, 코어 근육에 해당되는데 하부로 가면은 반대가 돼요. 하부로 가면은 복행근 안으로 들어가서 하부 복직근이 제일 안쪽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부 복직근을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따로 연습을 여러분들이 오늘 복행근 할 때도 이야기 드렸죠. 복행근을 따로 분리해서 쓸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복행근을 분리해서 쓸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특히 호흡할 때 많이 드러납니다. 호흡할 때. 자, 내리고 계속 말고 있죠. 미안합니다. 자, 다시 1차 하부복직근 말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둔근을 쓴다고 했죠. 고관절을 굴곡해서 둔근 올라오고 위에는 복근도 약간 썼지만 이제 복근은 펴진 상태죠. 스탑, 스탑. 이 동작을 코어 근육 강화하는 용으로 쓴다라면은 대각선을 만드는 게 약간 내리세요. 대각선, 스탑. 대각선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어깨하고 무릎이 직선이 되도록 해서 코어 근육을 강화시킬 때는 동시수축, 복근과 뒤에 척추 근육을 동시 수축시키는 데 포인트가 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래서 단계를 나누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아사나의 효과를 구간별로 하면은 여러 가지 효과를 명확하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타요가 심화해서 구간 행법으로 정리를 해드렸지요. 그치요? 여기서 쭉 더 올립니다. 올리면은 이제 후굴이 되지요. 후굴이 되면은 뒤쪽 근육이 더 활성화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후굴이 될 때와 딱 낮춰서 동시 수축하는 것은 다르다. 이거를 쓰고 필라테스는 어디에 포인트를 줍니까? 동시 수축에 포인트를 두죠. 그래서 필라테스의 골반 올리기는 대각선에서 끝나지요. 예, 정렬을 중요시하게 여기고 코어 근육의 사용을 중요시 여기고 복근의 수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딱 요까지 주로 하지요. 근데 요가에서는 유연성이 중요하고 전체 관절의 과동 범위를 넓게 쓰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갔다가 쭉 그다음 쭉 아까 했듯이 후굴. 자, 후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바닥 지지력, 지면 발력을 좀 더 많이 풍부하게 쓰는 게 중요해요. 지면 발력 뭐냐? 땅바닥을 눌러서 상승하는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디에 힘을 주면 될까요? 어디에? 내려와서 발바닥. 발바닥의 접지력을 더 강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하고 동작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큐잉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발바닥을 좀 더 누르는 힘을 강화하고 골반, 엉덩이에 힘을 더 주고 그 다음에 척추에 힘을 더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구령 붙일 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힘을 줄 때 구령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은 근육을 어느 근육부터 쓰는가라는 걸 결정하게 되지요. 그래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고 두 번째, 에너지의 흐름을 조절하는 데 중요해요. 에너지의 흐름이 몸과 따로 놀지 않거든요. 몸과 일체화돼서 에너지를 쓰는 게 하타 요가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러려면은 구령의 순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나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발에 힘을 주고 골반을 올리는 하고 척추에 힘을 주고 그러니까 허리에 힘을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허리에 과한 힘을 안 준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항상 의식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자, 여러분들이 할 때, 하타 요가를 할 때, 아사나를 할 때, 음, 아사나를 하는데 관법, 마음챙김 요가가 있지요. 그러니까 윗바사나 하듯이 할 수도 있고요. 윗바사나, 마음챙김 명상하듯이 아사나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타 요가를 하듯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요. 그러면은 자극을 바라본다. 의도를 가지지 않고 자극이 아프면 아픈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바라본다. 이거는 관법적인 수행이죠. 관법, 바라볼 관자. 예, 일바사나적인, 마음 챙긴 명상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하타 요가는 뭡니까?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에너지를 조절하는 게 꼭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죠. 그러면은 에너지를 조절할 때는 막연하게 아니지요. 자, 에너지를 조절할 때 마니푸라 차크라부터 한다, 아기야 차크라부터 한다. 그건 나중 일이에요. 에너지의 중심도 안 잡혔는데 그건 운기부터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각성, 축기, 운기 순서가 뭐부터 하면 운기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각성부터 하고 축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너지가 개발도 안 됐는데 돌린다는 것은 허기나 사념의 기운, 상념의 기운을 돌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의 중심점에 의식을 딱 두고 하는 게 필요하지요. 그래서 자 다시 올릴 때 순서대로 3단계가 됐지요. 결국 여러분 요걸 3단계로 가르쳐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항상 깐다에 대한 의식은 일관되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상을 할 때 의식을 명상을 하고 아사나를 통한 휴식 명상을 할 때 의식 분리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의식 분리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의식 나눔이라고 할게요. 의식 나눔을 잘 하는 게 필요합니다. 에너지의 중심점에 의식의 70%, 50%를 두고 나머지 50%를 자극이 오는 부위 혹은 움직이는 부위에 딱 나눠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의식의 50%는 깐다에 있고 나머지 50은 동작의 핵심 근육, 핵심 에너지 센터 이렇게 분리를 해야 그래야 나중에 뭐가 되느냐 운기가 돼요. 운기. 기를 돌리는 게 기를 보내는 게 되는 거지요. 슈슈나 나디로 끌어올린다. 그게 운기예요. 운기. 기운을 보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이 안정되지 않고 운기를 많이 하면은 불안정한 에너지가 형성되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는 조절되지 않는 에너지는 각성시키지 않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 드렸지요. 계속 그런 상담 받습니다. 학우님들한테 모임 가면은 거의 모임에 가면 한두 번 정도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담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해야 될 걸로 들어가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했습니다. 잠깐 휴식하고 계세요. 자, 이제 오늘 할 거는 복사근하고 그 다음에 복행근인데 자, 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빨리 진도 나가는 것보다는 세밀하게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기가 갖고 있는 책에서 복사근 펴십시오. 네, 해부학 책은 어떤 거를 사용해도 되고 일단은 제가 추천해드린 거는 한눈에 보는 근육 해부학이니까 그 책을 기준으로 지금은 설명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의 외복사근, 그 다음에 89페이지의 내복사근 보세요. 자, 여러분 굉장히 우리 많이 씁니다. 이 근육을 요가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 회전의 메인 근육이거든요. 몸통 회전, 회등 동작의 주 근육입니다. 이 두 근육이. 그렇기 때문에 비틀기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 근육을 쓴다라고 무조건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지요? 그래서 내복사근과 외복사근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갈비뼈에서 딱 붙어서 내려가지요. 5번에서 12번 8개의 갈비뼈에 붙어 있습니다. 8개의 갈비뼈에 붙어 있고 이렇게 돼 있지요. 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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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촥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이렇게 쭉쭉 대각선 아래로 쫙쫙쫙 내려가지요. 보면은 갈비뼈에서 붙어서 대각선 아래로 안쪽으로 이렇게 Y자처럼 모이듯이 내려가지요. 하타 요가 2에서 호흡할 때 Y자 호흡 가르쳐 드렸죠. Y자 호흡할 때 메인 근육이 위에 Y자를 만드는 메인 근육이 외복사근이에요.
이것은 우리 체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 이제 거의 놓았습니다. 요 갈비뼈와 연관된 체형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지요. 나는 갈비뼈가 커요. 이런 사람들 있죠. 나는 갈비뼈가 커요.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갈비뼈가 큰 걸까요? 아니면 체형의 변화가 있는 걸까요? 물론 갈비뼈 큰 사람도 있습니다. 넓은 사람도 있긴 한데 대부분 보면은 갈비뼈 크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뭘까요? 영상이 또 갈비뼈가 벌어진, 영상인데 벌어진다. 그러니까 벌어진 경우에는 어느 근육이 약하다고요? 결국에는 외복사근이 약한 겁니다. 외복사근이 약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벌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세요. 만약에 누워서 이제 오늘 수업 끝나고 아니면 지금 뭐 해보시면은 누워가지고 여기 오른쪽 갈비뼈 5번에서 7번 여기 있죠. 만져보고 왼쪽을 이렇게 배를 홀쭉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한쪽이 더 튀어나와 있을 거예요. 어디가 튀어나와 있습니까? 자, 글로 올려보세요. 오른쪽이 튀어나와 있습니까? 왼쪽이 튀어나와 있습니까? 확률상 대부분 어떠냐면요. 지금 반반이네요. 반반인데 대부분 왼쪽이 튀어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왼쪽이 확률상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조금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 흉곽 자체가 이게 약화된 게 약간 이렇게 도는 경향을 가질 경우 많아요. 그래서 체형을 많이 관찰해 보신 분들은 등 뒤에서 보면은 오른쪽 등이 솟은 경우가 조금 더 많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누워서 체크해 보세요. 누워서 앉아서 체크해 보면 누워서 체크하면 또 다르거든요. 자, 그래서 그 경우에는 만약에 강화시킨다면 어느 쪽 복사근을 강화시켜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이제 만약에 오른쪽이 많이 벌어져 있으면 왼쪽이 많이 벌어져 있으면은 왼쪽 외복사근 강화시키는 거를 주로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은 똑같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좌우 편차가 없이 좋은 겁니다. 뭐, 물음표를 안 해도 됩니다. 똑같으면 좋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래서 회전의 이제 중요한 근육인데요. 외복사근은 이렇게 되어 있고, 갈비뼈에 벌어진 모음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래서 호흡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 앞으로 숙일 때 보세요. 앞으로 숙일 때 복직근에서 이렇게 잡아 당겨 주겠지요. 이렇게 잡아 당겨주는데 여러분들이 세게 들어갈 때 보면 여기서 이렇게 잡아 모아오는 힘 느껴지시지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딱 말아서 들어가는 힘이 느껴지지요. 그 근육이 바로 외복사근입니다. 그래서 정굴의 파워를 복근 파워를 높일 때도 중요하다. 정굴의 복근 파워를 높일 때 1번 복직근, 2번 외복사근 그렇게 해서 말아 들어가면서 또 하나 왜 Y자 호흡이 중요한가 하면 보세요. 깐다로 집중해 갈 때 얘가 이렇게 되면서 복직근의 흐름을 타면은 딱 이어지는 게 깐다로 흐름이 내려가지요.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외복사근의 근력을 쓰는 게, 자, 외복사근, 복직근, 상부, 외복사근, 그 다음에 복직근 말려 들어가지요. 그 다음 복행근 쫙 수축에 들어가고, 안쪽에서 복행근 수축에 들어가고, 말면은 밑에 약간 공간감을 남겨놓으면은 싹 말려 들어가면서 밑에 공간감, 깐다의 공간감이 딱 형성되면서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말로 안 하고 깐다에 집중이 잘 돼도 딱 그대로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의식이 깐다에 집중이 잘 된 사람들이 보면은 지금 제가 했던 대로 딱 정굴할 때 근육을 씁니다. 말 안 해도. 네. 그래서 나중에는 근육에 집중 안 하고 깐다에만 집중하면서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복사근을 조금 더 이야기를 마무리 짓게 갈게요. 그러면은, 저기,
갈비뼈 가쪽 모서리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붙는 점 보세요. 붙는 점, 닿는 곳, 정지점을 보세요. 장골릉, 엉덩이뼈 상부, 골반뼈 상부, 여기 와서 붙지요. 여기 와서 요렇게 내려와서 여기에 와서 붙고 그 다음에 두덩뼈 치골 결절 있는데 오지요. 치골 결절. 그러니까 요쪽에 인대, 요 서해 인대하고 요쪽으로 옆에 서해부 쪽에 이렇게 와서 붙지요. 그 다음에 배고든지 백선, 다른 데 가면 다른 책에 보면 백선 가운데 이렇게 배에 백선까지 온다라고 연결해서 이해하는 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그 금집 요 집에 이렇게 옆쪽에 가쪽에 이렇게 붙는 쪽으로 설명을 했는데 또 다른 해부학 강의 보면은 가운데 와서 이렇게 붙는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붙지요. 자, 여기에 긴장이 발생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를 볼게요. 여기에 갈비뼈 이런 데 압통점이 먼저 생깁니다. 여기 갈비뼈.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갈비뼈 여기에 뭔가 담들린 것 같은 느낌. 갈비뼈 늑간의 통증 올 수 있습니다. 늑간의 통증이 올 수 있고 요 통증이 퍼지면은 어디에 통증이 오는가 하면 약간 명치 가까이도 통증이 오기도 합니다. 명치 쪽으로 통증이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슴 통증, 요 가슴에 늑골 사이에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여기 명치의 통증 오고 그 다음에 아주 또 연관돼서 오는 게 위가 안 좋은 것 같은 느낌과 연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마치 위장이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요 겉에 근육들이 굳으면 안에 장기, 위장의 기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그러니까 요가를 충실히 잘하면 소화 기능이 좋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장병과 비슷한 증세가 나타나면서 트림도 자주 하게 되는 증상도 일어납니다. 그 다음 통증 유발점 밑에 쪽, 요쪽입니다. 여기 통증 유발점은 깔표로 표시하라 했죠. 책이란 자신이 갖고 있는 책에 X표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방사통은 B금을 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해부 여기 있는 통증은 복부 위로 올라갑니다. 대각선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통증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게 있으면은 자 서해부 그러니까 이 가랑이에 통증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서해부 아픈 경우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타구니가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이러면은 첫 번째 외복사근을 체크해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외복사근. 외복사근을 했는데도 뭔가 잘 안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내전근 치료하러 들어가고요. 테라피하러 들어가고 내전근 했는데도 뭔가 남아서 보통 좋아지는데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마무리가 잘 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장요근도 같이 그쪽 라인으로 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순서대로 외복사근 먼저 해보고 내전근 해보고 안 되면 장요근까지 이렇게 치유를 해보면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방광이나 빈뇨, 소변을 자주 보는 거 여기 긴장되면은 그런 증상들도 일으킨다고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내복사근을 보겠습니다. 측만이 중요한데, 측만이 중요한 데가 아니고, 내복사근은 측만 평가할 때, 이 복사근 두 개가 다 그런데 특히 내복사근 평가가 중요합니다. 내복사근 긴장, 측만 볼 때, 내복사근을 다루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내복사근은 밑에서 올라갑니다. 밑에, 이게 한번 보세요. 저기, 뒤로 보면은 등허리 근막에 붙어 있습니다. 내복사근은 뒤로 가면은 등허리 근막에 붙고요. 책을 보시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저기 어딥니까? 역시 이제 엉덩뼈
갈비뼈하고 서해 인대 이쪽에 붙어 있죠. 이렇게 붙어서 위쪽으로 근육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자, 반대쪽 손을 이렇게 붙이세요. 반대쪽 손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붙여보세요. 요게 내복사근입니다. 이게 내복사근. 그 다음에 같은 쪽 손을 그 위에 얹으세요. 요게 외복사근입니다. 그러니까 외복사근은 이렇게 내려간다. 내복사근은 반대쪽 손 이렇게 내려간다. 이렇게 돼 있고 좀 더 뒤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뭘 이야기하려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요. 측면에서 좀 더 주 역할을 하는 거는 측면 굴곡의 주 역할을 하는 거는 내복사근입니다. 내복사근이 여러분 옆으로 이렇게 측면 기울기 할 때 요 방향근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이 역 기울기 할 때 핵심 근육은 내복사근하고 그다음 외복사근 둘 다인데 특히 내복사근하고 안쪽에 다음에 공부할 요방형근 이런 근육입니다. 그래서 측면에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측만을 평가할 때 복사근, 특히 내복사근의 평가가 중요하다. 요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앞통점에 대한 것은 외복사근보다는 좀 더 명확하진 않습니다. 선명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비슷한 연관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복부 이렇게 아랫배 중앙 쪽으로도 연관을 미치면서 만성 설사가 있는 사람들은 요런 쪽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 내복사거나 이런 근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약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좀 방사통이 하복부에 좀 넓게 퍼지는 편입니다. 방사통이라는 것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앞통점에서부터 퍼지는 통증을 말합니다. 방사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내용들을 보세요. 복부 내장을 다 보호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복부 내장을 보호한다. 그 다음에 누운 자세에서 몸을 일으킨다. 윗몸 일으키게 할 때 다 쓴다는 거지요. 윗몸 일으키게 할 때 다 쓴다. 이렇게 되고, 배변 시 힘을 준다. 이건 복근의 다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사나를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비틀기 아사나 많잖아요. 비틀기 아사나가 많은데, 우리는 여기서 뽑아내야 될 게 있지요. 뭘 뽑아내야 되는가 하면 비틀기라도 뭐, 중력을 많이 이용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복합된 것들도 많단 말이지요. 수동적인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있고, 수동적. 걸어가지고 확 돌려버리면은, 복근은 별로 사용 안 하거든요. 그래서, 복사근을 많이 사용하는, 회전의 근력을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아사나를 먼저 찾아야지 여러분들이 복근, 복사근 강화 운동이 무엇인지, 요가 중에 복사근 강화 운동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수동적 스트레칭을 많이 쓰는 회전 동작과 근력을 많이 쓰는 회전 동작은 다르지요. 예, 그걸 알고 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먼저 복사근의 근력을 많이 쓰는 회전 동작을 찾아서 올려보세요 하는데 벌써 올렸네요. 예, 뭐냐면 자타라 바르타나 아사나입니다. 파리 바르타나 아사나, 자타라 파리 바르타나 아사나. 이름이 뭡니까? 뜻을 한번 누가 올려보시겠어요? 자타라 파리 바르타나 아사나라는 이름 안에 벌써 이거 하세요. 복근 강화시키려면 이거 하세요. 이렇게 들어가 있지요. 이름 뜻이 뭡니까? 예, 복부 회전 자세죠. 복부 비틀기, 회전하는 복부 운동 맞습니다. 그러니까 복부 회전 근육을 쓰는 메인 동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기 회전 중에서 수동적 스트레칭을 많이 쓰는 회전 동작 올려보실래요? 수동적 스트레칭을 많이 쓰는 거. 뭐 몇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지요, 그렇지요? 네, 복근을 많이 쓴다고도 볼 수 있지만 물론 하기 나름이긴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다른데
예, 맞습니다. 알다마 챈드라 딱 걸어서 팔과 어깨의 힘으로 올려버리고, 그렇죠. 마리차 아사나. 마챈드라 아사나, 마리차 아사나는 팔과 어깨의 힘을 이용해서 돌리는 성향이 많지요. 그래서 어떤 걸 메인으로 삼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복사근의 강화 운동으로서 뭘 메인으로 삼는다? 네. 저기, 예, 자타라 파리바르타나 아사나를 메인으로 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가 묘한 게 있습니다.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때까지 복직근에 우리가 기랑근, 복직근이 수축할 때 기랑근은 뭐였습니까? 척추 기립근이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뭐였습니까? 최장근이었죠. 세 개 중에서. 척추 기립근 세 개 중에서 최장근, 그 중에서도 흉최장근이 복직근의 메인 기랑근이었죠. 기억나시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복사근은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기랑근이 달라져요. 양쪽을 동시에 쓰면 전굴이 되지요. 그때는 뒤쪽에 척추 기립근이 기랑근이 됩니다. 주로 좀 바깥쪽이 많이 쓰이겠죠, 그러면은. 자, 근데 한쪽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을 쓰면, 자, 요게 한쪽을 쓰면 비틀기, 이렇게 되지요. 그럼 보세요. 이쪽은 길이를 여러분들 근육이 짧아지는 걸 짧아지지요. 그러니까 요렇게 요 왼쪽, 오른쪽 복사근을 쓰면은 몸을 왼쪽으로 돌면서 이게 짧아지지요. 그러면은 여기는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길어지지요. 그러니까 단측을 쓸 때, 한쪽 복사근을 쓸 때는 기랑근은 자기 반대쪽 근육이 됩니다. 요걸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기 반대쪽 근육이 기랑근이 된다. 옆으로 굽혔다. 여기가 수축됐죠. 내복사근이 많이 수축됐습니다. 어디가 스트레칭 됩니까? 반대쪽 내복사근이 스트레칭 되지요. 그러니까 서로 복사근이 서로 기랑근과 주동근이 된다.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겠습니다. 자, 원동작. 처음에는 요 동작을 원동작을 하는데 원동작은 굉장히 사실은 어렵죠. 약간 어렵습니다.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리를 수직으로 들어서 비틀려면 멀리 내려놓을수록 어떻습니까? 토크, 회전에 힘이 많이 걸려서 들어 올릴 때 아니면 천천히 내려서 들고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요것은 허리가 아픈 사람들, 노인 요가 할 때를 대비해서 좀 쉬운 동작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쉬운 동작들이 어려운 것부터 쉬운 걸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동작을 해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누우세요. 양손은 옆으로 뻗고, 손바닥을 아래로 합니까? 원동작 손바닥을 위로 합니까? 손바닥을 위로 하지요. 왜요? 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왜 위로 할까요? 첫 번째, 팔의 지지력을 적게 쓰려고. 팔의 지지력, 손으로 힘을, 버티는 힘을, 예, 손 힘 안 쓰려고 하려고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 이유. 자, 말리면은 여기서 이렇게 말리죠. 경관절이 약간, 물론 팔꿈치에서 도는 게 많지만은 약간 이런 경관절이 안으로 내회전이 걸리면서 근육이 힘을 쓸 때 찝히는 성향이 생길 수가 있지요, 보면은. 그래서 해부학 자세인 팔이 정면을 본 상태에서 그대로 올려 쓰는 게 기본 동작이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숨 마시면서 수직으로 올리고, 자, 내쉬면서 왼쪽으로 기울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개는 그대로 정면에 두지요. 정면에 두고, 근력이 좋으면은 좀 더 깊게 내리고, 너무 깊게 무리하게 내리려고 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죠? 자기가 감당되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마시며 올리고, 내쉬며 내리고,
반대쪽 내리고, 자, 요렇게 했을 때 자신이 감당되는 만큼 하고, 그 다음에 마시며 올라오고, 내쉬며 내리고. 요렇게 했을 때 자신이 감당되는 만큼은 저번에 기준을 제시해 드린 거는 호흡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동작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가 하고 긴장이 남는가 하고는 틀리지요.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약간 일종의 회피 반응이죠. 일종의 없는 말이지만 만들면 일종의 통증 회피 반응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이 내려서 버티면서 긴장이 누적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가를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매일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통증 반응이 일어나기를 매일 반복하면은 긴장이 누적되어서 안 좋아요, 보면은. 그래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를 하고 그거를 잘 캐치하는 게 중요하고 그거를 회원들이 잘 알도록 지도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흡의 안정성, 아래쪽의 중심성이 그대로 잘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요게 기본 동작이고요. 그러면은 이 동작이 다리를 올려서 옆으로 내리다가 툭 떨어지고 그 다음에 허리가 불편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공룡 자세 어떻게 할까요? 쉽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무릎을 굽혀서 하면 되지요. 무릎을 굽히면은 이 펴는 게 굉장히 이렇게 부담을 많이 주거든요. 얘는. 그래서 복근 운동할 때 손 내려서 하는 거, 그 다음에 가슴에 하는 거, 머리에 하는 거, 부담이 완전 다르잖아요.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손을 내려서 복근 운동한 거하고 가슴에 하고 이것과 이거는 복근에 부하가 걸리는 게 굉장히 다르지요. 마찬가지로 발을 올린 거하고 접은 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기 몸무게를 드는 데 있어서 편 거, 굽힌 거는 굉장히 차이가 크다라는 것. 원심력이 다르지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해보겠습니다. 다리 펴 굽히고, 자, 어떤 거는 요 굽혔을 때 보다 쉽게 하는 거는 이렇게 아묵다산 하듯이 당겨서 하면 쉬워지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근력을 강화시키겠다 하면 아니요. 직각. 좀 더 빼고. 그렇죠. 직각으로 합니다. 직각. 이렇게 해서 요 대퇴가 수직이 되도록 하는 게 조금 더 어려운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릎을 안으로 모아보세요. 편하게 굽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기울기 다 기울이지 말고 스톱 한 45도 정도 제자리 반대쪽 제자리 이렇게 하면은 근력적인 게 되지요. 근력적으로 되는 거지요. 그러면 유연성적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유연성 위주로 할 때는 45도 간 상태에서 그대로 넘기. 바닥으로 오세요, 완전히. 이렇게 하면은 유연성 위주가 되겠지요, 보면은. 자, 다시 올리고, 반대쪽 45도 내려가고, 근력, 그 다음에 넘기기, 유연성, 이렇게 됩니다. 제자리 돌아오고. 자, 휴식. 왜 근력인가를 제가 간단하게 비교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필라테스, 매트 필라테스 배우신 분들 있는데, 모던 필라테스와 전통 필라테스가 있죠. 그러면 두 가지를 전통 필라테스의 스파인 트위스트, 척추 트위스트, 회전 동작하고, 모던 필라테스에서 많이 쓰는 척추 회전 동작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다 복사근 타격 운동제. 필라테스의 복사근 타격 운동을 보여드릴게요. 자, 필라테스의 정통 모든 필라테스 갑시다. 모든 필라테스 앉으세요. 정면을 보고 앉으세요.
자, 양발을 앞으로 뻗고 골반 넓이 벌립니다. 모든 필라테스에서는 발을 잘 안 모으고 해요. 11자를 주로 만들어 놓고 발끝 세우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숙이기를 할 때도 이 상태에서 숙이기를 많이 하고요. 전통 필라테스는 좀 더 파워풀하게 하거든요. 윤성의 강도도 좀 더 많이 쓰고 그러니까 발을 모아서 합니다. 자, 올려서 하고 그 다음에 양손을 옆으로 뻗고 자, 뻗었을 때 손이 높이가 어깨 높이 그렇죠. 어, 그 다음에 자, 팔꿈치를 약간 한숨 딱 떨어뜨려요. 팔꿈치를 한숨 떨어뜨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팔꿈치를 떨어뜨렸어요. 약간 이렇게 쫙, 요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한숨 죽였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모든 필라테스에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견갑골 정렬 때문에. 견갑골 정렬이 팔을 쫙 펴면 약간 이렇게 상방 회전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견갑골에 포인트를 많이 줘요. 견갑골 정렬을 모든 필라테스는 굉장히 정렬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트위스트를 해요. 트위스트. 자, 트위스트를 하는데 자, 저쪽을 밑으로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골반 픽스. 골반을 픽스하고 해야 돼요. 골반을 픽스하고 스탑. 그러니까 유연해서 많이 가는 편입니다. 견갑골, 예, 맞습니다. 견갑골 안정화를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자리 밑에서 또 분절, 회전, 스탑. 맞겠죠? 위에서부터 분절, 회전. 위, 돌고, 하나씩, 돌고, 골반 픽스. 자, 제자리 밑에서 돌고, 위로, 픽스. 요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뭘 했습니까? 골반 픽스, 골반 안정화. 그 다음에 견갑골 픽스, 견갑골 안정화. 그러면은 운동이 어디에 집중됩니까? 어디에 집중됐습니까? 타겟. 필라테스는 타겟팅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모든 필라테스는 특히 타겟팅이 정확하게 돼야 돼요. 어디에 타겟팅 했습니까? 예, 체간. 예, 체간이니까 결국 어디입니까? 척추. 척추에 타겟됐고 근육 쓰는 거는 복부 근육. 근육 쓰는 거는 복부 근육. 그 다음에 분절은 움직임은 저기 관절 움직임은 척추. 요렇게 됐지요? 자, 요렇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요게 복사근 타겟 운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정통 필라테스 스파인 트위스트 볼게요. 발 모으세요. 팔 쫙 뻗으세요, 옆으로. 높이 수평 맞추고 자, 회전 위에서부터 하나씩 분절해서 회전 제자리 허리 디스크 환자는요 항상 작게 통증을 봐가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쉽고 안정적인 형태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 자,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일단 정통 필라테스하고 모던 필라테스에서 다루는 방식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 이해되셨지요? 근데 복사근을 사용했지요? 근데 또 하나 더 있어요. 정통 필라테스의 스파인 트위스트가 포지션에 따라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건 시팅 포지션에서 스파인 트위스트가 있고 스파인 포지션, 누운 자세에서의 트위스트가 있습니다. 자, 누우세요. 양손 몸 옆에 놓고 할라사나 하듯이 놓고 그 다음에 다리 올리고 아니요. 자, 무릎 굽히고 직각으로 만드세요. 자, 요 상태에서 45도를 만드는 겁니다. 무릎을. 자, 옆으로 45도 기울입니다. 내쉬고 스탑.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팔에 힘을 사용할 게 없지요.
우리는 아까 이렇게 뻗어서 했는데 팔을 몸에 옆에 붙이니까 팔을 사용 안 하니까 훨씬 더 복근을 많이 써야 되죠. 그렇지요? 자, 제자리 돌아옵니다. 둘, 셋, 넷, 다섯. 자, 갑니다.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만 내립니다. 앞에 시팅 포지션하고 수파인 포지션하고 복사근 근력 강화가 어느 게 더 많이 되겠습니까? 누운 게 더 많이 되죠. 왜? 무릎에 떨어지는 무게를 붙잡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앞에는 분절이 포인트가 많고 이랬다면 근력은 누워서 하는 스파인 트위스트가 복사근 근력 강하게 훨씬 더 비중이 높습니다. 이해되셨지요?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회전 분절 움직임과 함께 회전 분절 근육 회전 분절 척추의 움직임과 함께 복사근 하는 게 포인트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틀기를 할 때 이게 앉아서 한 거냐, 누워서 한 거냐, 수동적 스트레칭을 쓴 거냐, 능동적 스트레칭을 쓴 거냐, 이거를 잘 파악해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수동적 스트레칭만 위주로 회전을 많이 했으면은 근력은 별로 안 키웠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체가 여러분들이 근력, 유형성, 평행성 이런 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짤 때 총체적인 구도를 가지고 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러한 요소를 넣으려고 아까 그렇게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 메커니즘 안에 구간을 나눠서 함으로써 근력과 유연성을 겸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다시 양손 옆으로 뻗고 다음 무릎 직각 구부려서 올리고 자, 두 번 반만 저쪽으로 가고 그 다음 기울기 완전히 가고 바닥에 내려놓고 고개 반대로 돌리고 이렇게 하면은 윤성까지 되지요. 자, 제자리 돌아오고 여기서 하나 음양행법을 표시. 여기서 음양행법 하나를 추가로 가르쳐 드릴게요. 이야기해 드릴게요. 뭐냐면은요.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한번 특강을 할 때 아마 신경 스트레칭에 대해서 신경 스트레칭과 아사나의 적용에 대해서 할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뭘 들어볼까요? 저번에 우리 정중신경 팔 상완신경총 신경 스트레칭 혹시 저번 시간에 했습니까? 안 했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정중신경, 여기로 정중신경, 팔 가운데 신경이 가고, 여기 척골신경 가고, 여기 요골신경 가고, 요게 이제 눌리거나 신경이 안 좋으면은 손목에 터널 증후군 같은 게 생기고, 여기서 이렇게 그게 눌리면은 그 신경이 여기서 누르면은 뭡니까? 여기서 소흉근 안에서 누르거나 사각근 안에서 누르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완신경총 누르면은.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고 한다 했지요.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고 한다 했지요. 자, 그거에 대한 건데요. 여기 이제 상황신경총, 신경 자체의 유착을 떨어뜨리고 신경의 탄성과 움직임을 높이고 가동성을 높이는 게 신경 스트레칭인데요. 자, 보세요. 여기에 음량 기법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요게 정중신경, 가운데, 여러분, 해보세요. 늘어나지요? 가운데가 이렇게 늘어나지요? 예, 근육 스트레칭과 함께 하게 됩니다. 요렇게 할 때, 신경도 가운데 여기도 약간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제자리 돌아옵니다. 근데 여기서 기법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는 신경을 요렇게 갈 때, 보세요. 요렇게 갈 때, 요렇게. 나 갈 때 따라갈래?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신경의 길이가 어떻습니까? 변화가 별로 없거나 적게 일어나겠지요. 그러면 당김이나 부담이 적겠지요. 좀 편하게 할 수 있겠지요.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플러싱 기법이라 해요. 플러싱 기법. 무슨 말인가 하면 치실 기법.
치실이 싹싹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플러스인 기법. 그래서 목을 어떻게 쓰느냐? 요거 이야기. 목을 해보세요. 뻗으면서 이렇게 따라가요. 이게 플러스인 기법. 이해되셨지요? 나는 이제 갈 때 반대로 갈래. 더 늘릴래. 하는 게 뭐냐면은 텐셔너, 긴장, 스트레칭의 탄성, 긴장도를 내가 높이겠다. 그걸 텐셔너 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가야죠. 어떠세요? 느낌이? 좀 더 뭔가 찌릿한 느낌, 연한 찌릿한 느낌, 빡빡한 느낌이 좀 더 오지요. 그치요? 그러니까 아사나를 할 때 고개를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근막의 조정, 신경의 조정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요걸 이야기하려고 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아사나 할 때, 회전을 할 때 따라가느냐, 다리를 따라가느냐, 다리가 반대로 가느냐에 따라서 근막의 쓰임, 신경의 쓰임이 다르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지요? 그러면은 센 거를 하고 부드러운 걸 하는 게 낫겠습니까? 부드러운 걸 하고 센 거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네. 2번. 그치요? 부드러운 걸 하고 센 거를 하는 게 당연히 낫겠죠. 그러니까 신경 스트레칭 할 때도 두 개를 동시에 한다면 뭐부터 할까요? 플러싱 기법을 하고 텐션의 기법을 하는 거지요. 이해되셨지요? 그 기법을 앞으로 아사나 할 때 음양행법에 넣어서 이렇게 다음에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래서 부장가선 할 때 고개를 당길 때, 턱을 들 때 다르겠지요? 어느 신경에 영향을 받을까요? 예, 척추신경에 영향을 주지요. 그래서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어떻게 미세나디의 흐름을 촉진해서 아사나를 이어갈 것인가. 그게 깐다 호흡을 잘하는 비결이기도 해요. 깐다 호흡 아사나의 전 단계가 그런 음양의 어떤 신경과 나디의 흐름을 촉진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방금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거까지 넣어서 해볼게요. 자, 양손 옆으로 뻗고 다리 직각으로 올리고 자, 이쪽으로 45도 옵니다. 자, 복근 위주, 팔의 힘은 지력은 적게 사용하고 지면 발력을 적게 써야죠. 근력을 많이 쓰려면은. 저번에는 눌러서 밀어 올리려고 했기 때문에 지면 발력을 많이 쓴 거고 다르지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스트레칭 오면서 고개를 같이 돌리면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그 다음에 고개를 이제 반대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지. 고개 돌렸을 때 순하고 또 비틀리는 느낌이 해보시면 차이가 나서 올 겁니다. 그만 제자리 가고 자 이렇게 하고 났으면 그 다음 이제 단계는 뭐냐 에카파다 자타라 파리바타나 아사나를 하면 되겠죠. 한 발 비틀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 발을 들어서 올리고 비틀기를 합니다. 비틀기를 이렇게 할 때 여기도 복사근을 쓰지요. 복사근을 쓰는데 이제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수월하게 하고 이제 두 발 하기를 하면 되죠. 근데 특히 이 한 발 비틀기는 유연성에 상당히 초점을 맞춰져 있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라고 이 동작을 할때 근육 사용의 관절 사용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에카파다 바리바라타나 자타라 바리바라타나사나는 고관절과 척추의 사용 비율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제자리 돌아오고 내리고 머리를 저쪽 다리를 이쪽으로 와주세요. 아니요, 저기 몸을 완전히 돌리고. 자, 요렇게 했을 때 이제 다리를 수직으로 올립니다. 한 발만 올렸잖아요. 그렇죠? 올렸는데 골반은 가만히 있고 다리만 안쪽으로 모아보세요.
그렇죠. 골반은 가만히 있고. 자, 스탑. 지금 한 30도 정도 왔는데 골반의 회전은 한 5도에서 8도 정도 돌아가는 것 같아요. 골반을 아예 안 돌려보세요. 예, 골반을 아예 안 돌리면은 한 20도 정도 기울어지지요. 그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거는 척추 회전 운동이 아니지요. 지금 이거는 무슨 운동입니까? 이거 어느 근육 쓴 겁니까? 지금 근육은 무슨 근육 쓴 겁니까? 복사근 쓴 거 아니지요? 내전근 운동입니다. 내전근 운동. 내전근 운동. 특히 치골근. 다리가 직각됐을 때 당기는 거는 치골근이 위주로 작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치골 위쪽 내전근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려가는 비틀기에서 20도를 고관절이 해버리면은 척추가 20도 돌 거를 먹어버린 거지요. 척추가 20도 회전 운동할 거를 먹어버린 겁니다. 자기가 대신한 겁니다. 그래서 보상작용 대신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려면은 척추 회전, 골반 회전에, 골반의 움직임과 척추의 회전 움직임에 포인트를 두려면은 고관절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직각으로 올린 상태에서 어떻게 잠금을 걸어야죠. 잠금. 자, 타겟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필요합니까? 락을 걸어야죠. 잠금을 걸어야 돼요. 타겟 할 때는 잠금을 걸어야 돼요. 자, 고관절 움직이지 말고 옆으로 기울입니다. 뭐부터? 자, 기울이세요. 옆으로, 아니, 완전 고관절 움직이지 말고 척추 회전하세요. 아, 예. 회전하세요. 그렇지요. 요렇게 돼야 되지요. 그치요? 그러니까 힘의 의식이 요때 어디에 가야 될까요? 힘을 쓰는 의식이 어디에 가야 될까요? 복부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움직임의 느낌이 딱 골반에 가야 됩니다. 골반. 그래서, 자, 다시 올려보시고, 내리고, 핸존을 할 때, 지도를 하러, 자기가 할 때도 있고, 자, 다리를 올리세요. 반대쪽 올리세요. 핸존을 할 때, 자, 여기는 고정, 다리 각은 고정, 손이 골반 밑으로 들어갑니다. 골반 여기. 자, 여기가 돈다. 포인트, 회전, 회전, 회전. 그래서 골반 뒤쪽에서 편존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대로 돌아옵니다. 1, 2, 3, 4, 5. 내리기 1, 2, 3, 4, 5. 1, 2, 3, 4, 5는 왜 붙였냐? 왜 붙였을까요? 호흡 천천히 해라고. 동작을 천천히 한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속도 조절은 뭡니까? 속도 조절은 호흡 조절이죠. 호흡 조절. 그래서 왜 1, 2, 3, 4를 어떨 때는 조용히 아무 말 안 하고 하는데 어떨 때는 1, 아무 2, 자세. 3, 4, 5.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들숨과 날숨을 10초 단위로 내가 맞추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령을 붙일 때, 숫자를 붙일 때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회원들이 호흡 조절하면서 합니다 했을 때 잘 모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이런 데 모를 때 그 정도로 하고, 초심자들은 들으시고 내쉬고가 10초 되면 버겁습니다. 7, 8초 대가 무난합니다. 7, 8초 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에서 끝내는 게 보통은 무난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잘 안 된다. 이게 습관이 돼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리부터 가는 게 습관이 돼 있는데 의식을 발에 두는 거죠. 첫 번째, 의식을 발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을 복근과 골반 뒤에 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발이 먼저 가는 게 습관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면. 그래서 잘 안 돼요. 발 움직이지 마세요 해도 그 말이 뭔지를 잘 몸으로 이해는 해도 몸으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무릎을 그때 굽혀서 합니다. 무릎을 굽혀서 한 다리만 직각 구부리고, 자, 골반 돌리기 합니다. 골반. 그래서 골반을 돌린다는데 비중을 딱 두고 익힌 다음에 다시 다리 펴기를 실시하면은 그런 고관절 사용이 줄어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다리는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두 다리 모아서 본 동작은 서로가 내전시키는 걸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오면은.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회전의 1차 이제 자타라 파리바르타나 아사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서 연관된 스파인 트위스트를 다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아사나를 구분할 때 하나 중요한 게 상체 비틀기와 하체 비틀기를 구분하세요. 상체 비틀기와 하체 비틀기. 자, 지금 한 거는 뭡니까? 하체 비틀기지. 그러니까 자타라 파리바르타나 아사나는 하체를 비트는 데 비중을 둔 겁니다. 하체를 비트는 데 비중을 둔 거고, 자, 앉아서 알가마체들 아사나 준비 바랍니다. 조금 더 가까이 매트 손 당기시고, 자, 한 다리 뻗고, 여기 구경 하여튼 구경이 애매하네. 몸을 돌리기가. 자, 저쪽 다리 굽히고 다리를 넘겨주세요. 예, 아니면 저기 요렇게 만듭시다. 이쪽 다리는 밑으로 가고 요 다리가 위에 네, 위에 세우시고요. 알라마체인드라 이쪽 손이 저쪽 손이 들어와서 완전히 넘어서 걸어서 자, 그러니까 요 알다마친다를 할 때는 이쪽 어깨가 걸어서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복근을 많이 쓰느냐? 요게 걸 때 처음에 자, 다시 준비. 걸어서 자, 요렇게 걸지 말고 걸기 직전. 자, 배에 힘 많이 들어갑니까? 배에 힘 많이 들어가죠. 요때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할 때 쫙 걸어서 확실하게 걸어 안으로 말아서 넣도록 연습을 하는 게 요 복사근을 확실하게 쓰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 움직임이요.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요 힘, 요 근력 여러분 딱 느껴보세요. 요거하고 누워서 저기 뭡니까? 크리스 크로스하고 자, 요 근력하고 쓰는 게 딱 비슷해요. 이해되시지요? 자, 그렇죠. 딱 됐습니다. 요 근력 쓸 때 이렇게 좁혀 약간 정굴하면서 회전 거는 거. 쉽게 말해서. 그런데 우리 아르나마첸다를 깊게 잡으려면 이게 깊게 어깨가 들어와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굴하면서 회전하는 근육을 많이 쓰고 이게 파워풀하게 되려면은 여러분 크리스 크로스를 연습을 하면은 이 파워가 늡니다. 안으로 쫙 몸을 끌고 들어오는 갈비뼈를 안쪽으로 끌고 들어오는 힘 그게 크리스 크로스 동작할 때 많이 늘게 되고 아니면은 이 동작을 할 때 안으로 깊게 넣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요 팔이 들어올 때 또 하나 뭘 잘 써야 될까요? 어깨가 깊게 들어와야 되겠지요. 어깨가 쭉 빠져나오면서 자 보세요. 어깨가 이렇게 앞쪽 안쪽 자 이렇게 있으면 앞쪽 멀리 앞쪽으로 멀리 이렇게 들어와야 되지요. 자 견갑골에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견갑골 움직임이 일어나야 되지. 견갑골 사용이 중요하죠. 견갑골. 알다마 챈드라는 견갑골 사용이 중요합니다. 견갑골에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야 됩니까? 견갑골 외전. 외전이 자리 바깥으로 쫙 놓아야 돼요. 바깥으로 끌고 놓아야 되고 또 하나 내전하고 하나 더 전인이 잘 일어나야 돼요. 전인. 견갑골이 보세요. 견갑골이 이렇게 있으면은 선생님 저쪽 보십시오. 견갑골 외전, 내전, 거상, 하강, 다음 상방 회전, 하방 회전 이렇게 되지요. 하나 더 전인이 있어요. 여러분 전인하고 외전이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전인은 뭐냐면 옆으로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가루다아사나 준비를 해주세요. 가루다아사나 준비 시작. 가루다아사나를 딱 할 때 견갑골이 요렇게 오지요. 요렇게 오지요. 견갑골이. 그러니까 옆에서 볼 때 어떻게 돼요? 앞으로 당겨서 가지요. 전인 후인은 옆에서 보는 모양이에요. 옆에서 보는 모양. 앞으로 당겨져 갔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알가마 챈드라선 할 때는 여기를 딱 걸어놓고 어깨가 이렇게 내복사근을 쓰면서 깊게 들어와서 어깨가 쫙
깊게 들어오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 걸리면은 그 다음에 쫙 뻗어서 잡고 비틀어 버립니다. 자, 이제 다시 잡고 단계별로 잡고 그다음 쫙 어깨에 힘을 이용해서 이 뭡니까? 이렇게 제끼는 힘을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뭘 써요? 이제 뭘 씁니까? 견갑골 힘을 내전을 쓰지요. 이제 여기서는 견갑골을 내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외전을 썼다가 마무리할 때는 강력한 내전을 쓰면서 반대쪽도 비틀면서 내전을 쓰는 거죠. 반대쪽도 비틀어서 양쪽이 다 확 모이면서 여기가 벌어지면서 이렇게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팔에 어깨의 힘을, 견갑골의 힘을 굉장히 많이 쓰니까 비틀 때 이제 복근의 힘은 별 사용할 필요가 없지요. 이해되셨지요? 그 척추의 힘도 별로 많이 사용 안 하지요. 그러니까 알다마 챈드라사나는 수동적 스트레칭이 굉장히 강력한 회전 운동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들. 그러니까 알다마 챈드라사나가 회전의 좀 뭡니까? 난이도 높은 동작이라는 게 아주 다양한 뭔가 복합 관절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사나를 구별할 때 굉장히 복합 관절 운동인지 이게 단관절에 가까운 아주 단순한 시스템인지 이걸 잘 구별했어야 돼요. 그러면은 테라피를 할 때는 복합 관절 운동을 많이 쓰겠습니까? 단관절을 많이 쓰겠습니까? 단관절을 많이 써야죠. 단관절. 그래서 단순한 동작 위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복합 동작이라도 구간을 잘라서 단순하게 만들어서 해야지 어렵게 하면 안 됩니다. 이해되셨지요? 그치요? 자, 그래서 상체 비틀기와 하체 비틀기의 차이를 잘 이해하시고 상체 비틀기도 만약에 좀 더 근력 위주로 하고 싶다. 자, 상체 비틀기를 좀 더 근력 위주로 하겠다. 그러니까 하체 비틀기는 하복부 쪽에 회전 근육을 많이 쓰지요. 자, 상체 비틀기는 상체 쪽 아무래도 근육을 좀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틀기를 할 때는 하체 비틀기와 상체 비틀기를 골고루 구성하는 게 균형 있는 발달이 된다. 이해되셨죠? 그렇지요? 그러면은 비틀기에서 자, 또 하나 아주 심플하면서 전형적인 비틀기. 요가에서 전형적인 비틀기 찾아보세요. 이거 아르다 마찬가지로 너무 복잡하잖아요. 마리치 아사나도 너무 복잡하잖아요. 보면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복잡하다는 게 복합 운동인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기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제일 회전 동작 중에 심플한 것 하나 더 핵심 비틀기 동작 잘 안 쓰지요, 여러분. 아니면 쓰고 있는데 말을 지금 생각이 안 나거나 까띠 짜끄라 아사나죠. 까띠 짜끄라 아사나. 까띠 짜끄라 아사나가 가장 스탠다드적인 동작 두 개 중에 하나인 거죠. 까띠 뭡니까? 까띠 짜끄라 아사나 번역해 보실래요? 뜻을 뭐 몰라도 되지만 우리는 그래도 전공자니까 까띠 짜끄라 아사나 해석해 보세요. 늦습니다. 안 올라옵니다. 까띠 짜끄라 아사나 종류가 3개예요. 3개. 맞습니다. 잘 올리셨습니다. 척추 비틀기. 까띠, 척추. 네, 짜끄라는 여기서 회전 의미를 갖고 있죠. 원래 바뀌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회전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제일 기본형 뭐냐? 서서 비틀기. 자, 서서 까띠 짜끄라 아사나 준비. 자, 정면 보시고 발 모으고 그다음에 옆으로 활 쏘듯이 해서 한 팔은 옆으로 보내고 한 팔은 가슴 앞에 놓고 손바닥을 세우고 그렇지. 예, 발은 모으고 모아도 되고 그 다음에 벌려도 되고 초심자는 벌리고 숙련자는 모으고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비틀기 발바닥만 붙고 있고 골반까지 돌아가도 됩니다. 이게 까트 짜크라사나의 전형적인 동작이지요. 그러니까 복부 비틀고 그 다음 어깨까지 사용하고 복부를 메인으로 쓰고 어깨를 부수적으로 쓰면 되겠지요. 보면은 자, 요게 회전 동작의 첫 번째 메인 동작이지요. 보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골반의 움직임을 좀 더 줄이고 하겠다라면은 무릎 받친 까티자크라사나 하면 되겠죠. 무릎 굽히시오. 돼요? 아니요. 여기 무릎 바닥에 짚고 이렇게 해서 다음 다시 손 똑같이 같이 회전 비틀기. 그러면은 골반의 움직임이 상당히 자제되지요. 그러니까 힘이 어디에 집중됩니까? 척추에 좀 더 집중되겠죠. 척추의 움직임에 좀 더 집중한다. 자, 제자리. 그러면은 초심자들은 어느 걸 위주로 써야 되겠습니까? 선 걸 위주로 써야지. 자극이 부드러운 것부터. 초심자들은 항상 부드러운 것부터 쓰기. 자, 그 다음에 나선형 회전을 할 수도 있죠. 나선형. 회전 비틀기는, 여러분 회전 비틀기는 다시 상체 비틀기, 아까 하체 비틀기 이야기했지요. 그치요? 수평 비틀기, 나선형 회전 비틀기를 잘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깐다에서 에너지를 상승시키는 것과 나중에 연관이 깊습니다. 그리고 모든 에너지의 기본은 나선형 회전 에너지가 가장 근본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야, 왜냐하면 시공간이 열릴 때 그렇게 열리고 모든 행성들의 움직임도 나선형 회전의 움직임을 가집니다. 이렇게 공전하거나 회전하는 게 수평이 아닙니다.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누우세요. 엎드려 L자로 들게 합시다. 엎드린 까티자크라사나, 양발을 골반을 위에 조금 더 위로 올라가 주세요. 양발을 골반을 위에 1.5배에서 2배 정도 벌리고 오른손 옆, 왼손 위. 자, 발가락 끝만 붙어 있고 골반을 세우고 몸 넘깁니다. 골반 더 세우고 쭉 넘어가는 거지 보면. 요렇게 하는 게 엎드리는지 까티자크라사나지 보면은. 자, 요렇게 했을 때 느낌이 발끝이 이렇게 되면서 약간 요런 느낌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선형 회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선형 회전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뭘 말하겠습니까? 자,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테라피에서 여러분 쓸 때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개념, 비틀거나 뭘 동작을 할 때 관절의 간격을 늘린다. 이게 중요하죠. 관절의 간격을 늘린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선형 회전은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늘어나면서 늘리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을 때도 항상 우리가 엘롱게이션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렸지요. 엘롱게이션의 기본은 뭐였습니까? 축성신장을 엘롱게이션이라고 하는데 늘어남. 축성신장인데 축성신장이 될 때 관절이 이렇게 몸이 이렇게 수직으로 중력에서 압착된 긴장도가 풀어지는 효과가 있지요. 자, 엘롱게이션의 장점 뭐냐면 중력에서 수직적 압착이 된 것들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관절의 가동 공간이 좁아진 것들을 늘려주는 게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순환을 촉진하는 효과들이 있고 또 하나 척추의 엘롱게이션에서 특히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에너지를 상승시킬 때 중요한 동력이 되는 거죠. 왜 복부 반달을 했습니까? 복부 반달을 하면서 기운이 위로 올라오지요. 수십나 나디로 올라오는데 그때 몸은 어떻게 변해야 되겠습니까? 척추가 늘어나야지요. 같이 늘어나줘야지. 몸도 늘어나줘야지. 기운만 올린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죠. 몸도 따라서 맞춰서 변해야지요. 몸과 에너지의 사용을 일체시켜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보면. 그러니까 척추가 힘이 들어가면서 복부가 딱 수축되면은 엘롱게이션이 일어나고 그 깐대에 응집돼 있는 에너지가 딱 흘러 넘쳐서 올라가야지. 모은 것도 없는데 올리면은 비어버린다 했지. 다시 이야기하면 모은 것도 없는데 올리면은 밑에가 비어버려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먼저 순서가 에너지를 보내는 것은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비틀기를 할 때도 테라피를 할 때는 이 세 가지를 잘 쓰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테라피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비틀기는 뭐냐면요. 다리 에카파다 한 다리 들어서 복부 비틀기 있지요. 무릎 굽힌 테라피를 할 때입니다. 테라피 허리 아프거나 디스크나 이런 사람들 올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무릎 굽힌 한 다리 비틀기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게 익숙해지면은 다리 펴서 시킵니다. 그 다음에 뭐 시키는가 하면은
옆으로 해서 다리 45도로 움직이는 거 있죠. 근력 키우는 거 그거 쓰고 무릎 굽혀 쓰고 그게 잘 되면은 나중에 이제 다리 펴서 하는 거. 왜냐하면 과부하가 걸리니까 잘못하면은 실컷 치료해놨는데 뻑뜨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능이 올라올 때까지는 단계별로 이렇게 시킨다라는 거. 그 다음에 허리 통증을 다스릴 때 이 세 개 중에서 어느 걸 제일 많이 쓰는가 하면 통증을 다스릴 때는 금방 누워서 엎드려서 하는 비트기를 제일 많이 씁니다. 누워서 하는 걸 제일 많이 중력의 부담이 없고 왜 이걸 쓸까요? 서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 왜 이걸 쓸까요? 그것도 많이 쓰긴 하지만 왜? 나선형 비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어지면서 하기 때문에 누워서 하는 척추 비틀기를 테라피 동작에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개인 과제로 줄 때는 서서 비틀기를 개인 과제로 짜서 10동작만 딱 짜서 이렇게 5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딱 주거든요. 그럴 때 이제 서서 비틀기가 그 중에 메인 동작으로 들어가지. 왜냐? 이 동작은요, 잘못하면은, 지도자 없이 처음에 잘못하면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들어보세요. 발등을 바닥에 붙이고 하면 척추에 부담이 많이 와요. 발등을 바닥에 붙이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동작. 그러면은 척추의 꼬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과부하가 걸려요. 보면. 그래서 그 조절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트위스트의 분배가 관절의 분절이 얼마나 잘 되는가를 지도자가 딱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동작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동작은 개인 동작으로는 충분히 몸에 빼었을 때 하라고 하고 쉬운 걸 틀려도 별 문제 없는 휴식 동작을 위주로 주게 됩니다. 자, 시간 다 됐습니다. 복사근 하는데 복사근만 한 건 아니지요. 복사근과 연관돼서 이해해야 될 것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 드렸고요. 여러분들 오늘 그거 하실 때 Y자 호흡도 한번 해보시고 Y자 호흡을 복직근, 외복사근에서 복직근, 복행근 말아서 쓰면서 깐다 호흡으로 가는 과정. 그 다음에 결국 이게 뭡니까? 외복사근 쓰고 복직근 쓰면서 코어 호흡으로 가는 과정을 연습해 보시고 그걸 어떤가 할 때요. 파시모타나 아사나하고 정굴 아사나 할 때 넣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전 동작 할 때 복사근이 얼마나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걸 갖다가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그냥 이렇게 복근 운동을 할 때 어떻게 쓰이는지를 하는데 그건 다음에 하도록 하지요. 그러면은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늘 못한 복행근에 대해서 하면서 복근 운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복근 운동에 대한 총체적 정리도 같이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